어퍼 웨스트 사이드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센트럴파크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이 한미 정상 간 통화 이후에 한국에서는 내용을 곧바로 발표했는데 미국에서 곧바로 통화와 관련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아서 뭐 좀 여러 가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주로 주요 국가의 정상 간 통화 결과는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서 공개를 해왔어요. 물론 뭐 모든 내용을 공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건 아닌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좀 뭐랄까요,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나 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결과 같은 경우는 보통 통화 직후에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보통 홍보할 만한 성과가 있거나 뭐 본인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내용 강조하는데 뭐 복불복이라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3월 중순에 취임한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와 통화한 다음에는 바로 SNS로 결과를 알렸거든요. 미국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특히 미국 캐나다 관계가 원래 좋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많이 틀어졌기 때문에 본인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걸 알고 바로 알렸는데, 반면에 뭐 경제 규모로 따지면 사실 더 중요한 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와 통화한 뒤에는 굳이 뭐 SNS 입장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다지 큰 의미를 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은 지금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외교 정책이 펼쳐질지, 무역 정책이 펼쳐질지 아직 지금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는 15일부터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계기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대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본격적으로 뭐 외교 기조나 무역 정책에 대해서 서로 탐색전을 제대로 벌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젤렌스키 대통령 사례를 보든 아니면 남아공 대통령, 라마포사 대통령 사례를 보더라도 이 만나는 게 능사도 아니고 많은 관심이 또 능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호적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괜히 관심이 많은데 이제 좀 부정적으로 관심이 많으면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로우키 행보를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철저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